안녕하세요, 너구리사우루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공룡 피규어를 도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색칠할 공룡은 마텔사의 쥬라기 월드 서바이벌 카르노타우루스입니다. 그리고 색칠 중간중간 남는 시간 이용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를 오비랍토르도 같이 칠해보려고 합니다. 도색의 경우 머릿속에 명확한 구상이 없이 시작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를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색칠할 것인지 확실한 구상이나 스케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전 이번에 디즈니 다이노소어 영화에 등장한 카르노타우루스의 모습을 참고해서 색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이 덩치가 꽤 큰 편이고 조형도 꽤 마음에 듭니다. 과장된 뿔 표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요. 특히 이번 카르노타우루스는 부드러운 다리 관절이 이렇게 버튼 눌러서 달리게 되는 기믹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은 영화처럼 강렬한 추격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선 바탕이 되는 색을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그렇게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실수를 할 때도 많거든요. 저는 주로 채도가 낮은 색이 공룡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색을 만들고 회색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제 붓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물감이 뭉쳐있지 않게 잘 펴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좀 빨리 돌리겠습니다. 피규어의 질감 특성 때문에 각도를 조금만 다르게 해도 이게 미처 색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여기저기 바꿔가면서 살펴보시면서 칠하시면 좋습니다. 네, 얼추 기본색 도색이 끝난 것 같습니다. 카르노타우루스가 진흙바닥에서 뒹굴고 온 것 같네요. 이제 다음 색을 칠하기 전에 잠시 건조시키는 동안 이 오비랍토르의 색도 칠해보겠습니다. 전 쥬라기 월드 도미니언에 등장한 오비랍토르처럼 색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색을 만들 건데 보랏빛이 살짝 도는 밝은 회색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칠해주고요. 근데 생각보다 보랏빛이 좀 진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큰 공룡 피규어에 비해서 작은 피규어는 전체 색을 칠하는 데 드는 시간이 적어서 좋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표현할 때는 크기가 작아서 오히려 애를 먹게 되는 부분이 있지만요. 이제 오비랍토르 기본색 도색이 끝났으니까 다시 카르노타우루스로 돌아갑시다. 건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도색 후 기능들이 똑바로 동작하는지 확인 여부입니다. 물감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이렇게 종종 움직이는 관절들이 뻑뻑해지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절을 움직였을 때 미처 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찾아낸다면 또 바로바로 칠해줍시다. 또 건조할 시간이 되었네요. 다시 오비랍토르를 칠해봅시다. 카르노타우루스의 바탕색과 섞어서 다리와 몸통에 칠할 색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리와 몸통 그 외에 털이 없을 부분들에 칠해줍시다. 얼굴도 좀 칠할 거고요. 이 앞발에도 조금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두운 회색을 조금 추가해서 색의 경계선을 칠할 색을 만들어줍니다. 적절한 위치에 색을 칠해주고 그리고 깃털의 가장자리에 있는 어두운 표현들도 이 색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검은색을 좀 추가해서 좀 더 어두운 부분들도 표현해줍니다. 다음은 흰색으로 드라이 브러쉬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붓에 묻은 물감을 적정량 덜어내고 살짝 건조할 때 칠하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영상에서는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칠해졌죠. 여러분들은 이 같은 실수를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간 문지르듯이 붓으로 깃털 주변을 이렇게 쭉 칠해줬습니다. 다음은 얇은 붓으로 검은색 줄무늬를 그려주겠습니다. 등에 한 줄, 뒷다리 근처에 한 줄, 그리고 나서 회색으로 줄무늬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칠해주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 디테일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오렌지색을 섞은 붉은색으로 부리의 가장자리를 칠해줍니다. 분홍색으로 입안도 칠해주겠습니다. 저는 공룡 피규어를 도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공룡의 얼굴입니다. 몸의 전체적인 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얼굴의 디테일들만 잘 살려도 영상 촬영할 때 공룡이 아주 멋지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종종 마음에 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덧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가장자리에 좀 더 강렬한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더 주고 이제 노란색으로 눈을 칠해주겠습니다. 눈이 정말 작기 때문에 손을 떨지 않게 조심하면서 칠해주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 번 더 덧칠해서 좀 더 진한 노란색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얇은 펜으로 작은 점을 찍어서 눈을 마무리합니다. 이 매우 작은 점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꽤 긴장이 되는 과정이죠. 이렇게 오비랍토르 먼저 완성하였습니다. 손댈 부분이 없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얼른 카르노타우루스 완성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의 디테일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굴과 목 주변까지만 검은색으로 칠해주었습니다. 눈은 다시 칠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남겨두고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칠하겠습니다. 이후에 드라이 브러쉬로 몸통과 색을 비슷하게 해줄 생각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공룡의 피부 디테일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진 않아서 일단 얼굴과 목까지만 칠해줄 생각입니다. 얼굴색이 마를 동안 등과 꼬리에 분홍색을 칠해주겠습니다. 색이 내려올수록 기본 색과 그라데이션처럼 잘 어울려 보일 수 있게 색을 흩어줍니다. 뒷다리도 충분히 칠해주고요. 이제 얼굴이 마른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드라이 브러쉬로 얼굴을 칠해줍니다. 드라이 브러쉬로 돌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문지르듯 칠해줍니다. 점점 피부의 질감이 멋지게 표현되기 시작하죠.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붓에 물감을 충분히 닦아내고 살짝 건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멋진 효과를 내는 과정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완료된 것 같네요. 얼굴이 꽤 마음에 들게 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분홍색을 머리 위에도 칠해주겠습니다. 적당히 칠한 후에 드라이 브러쉬로 분홍색의 경계면 머리 주변과 눈 주변에도 적당히 칠해주겠습니다. 배와 목에는 조금 밝은 색으로 칠해주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도색을 빠뜨린 곳도 조금씩 보입니다. 찾아내서 깨끗하게 칠해줘야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분홍색과 노란 피부의 경계가 되는 부분에 색을 하나만 더 올려주겠습니다. 드라이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흩어주면서 마무리합시다. 이제 남은 건 얼굴과 디테일들입니다. 우선 뿔부터 칠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찍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마텔사의 공룡 피규어들이 뾰족한 부분에 쉽게 구부러지는 그런 부드러운 재질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드러운 부위에 도색을 했을 때 충격이 조금만 가해져도 색이 금방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전투 장면 촬영하면서 뿔 도색이 몇 번이고 이렇게 벗겨져서 급하게 도색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돌출된 등의 장식들과 비늘에도 뿔과 같은 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하는 김에 얼굴 돌기에도 이렇게 디테일을 좀 더 주면 좋겠죠. 자, 이제 완성된 것 같네요. 나름 만족스럽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잘 도색된 공룡 피규어는 영상에서 더욱 큰 존재감을 발휘하기 때문에 가급적 좀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공룡들은 이런 식으로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색하는 일이 재밌기 때문이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룡 피규어를 도색하는 건 터무니없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안 해보셨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멋진 배경에 올려둔 모습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안녕.